안녕하세요. 낭만보수 영우 본색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회고록을 썼습니다. 책의 제목이 조국의 시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회고록 출간 소식이 전해지자 여권의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정세균, 추미애 등은 가슴이 아프다면서 조국 전 장관을 칭송하는 조비요천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민망할 정도입니다. 그런데요, 여권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는 이재명 지사, 책이 서점에 깔리는 이 순간까지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사는요, 머리가 무척이나 아플 겁니다. 이 지사를 뒤에서 따라잡아야 하는 이낙연, 정세균, 추미애 등과는 입장이 다른 거죠. 이재명 지사는 대선으로 가는 길목에서 조국 전 장관 때문에 아주 깊은 수렁에 빠질지도 모른다고 느낄 겁니다. 이재명 잡는 조국이 되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요? 영우 본색에서 짚어봅니다. 내로남불의 상징인 조국 전 법무장관이 책을 냈습니다. 책의 제목은 조국의 시간 이렇게 붙여져 있는데요. 지난 2019년 8월 9일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후부터 법무부 장관 그리고 장관 사직 후에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겪은 일을 정리했다고 본인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라는 글귀도 써놨어요. 자신은 억울한 것이 많고 아직 모든 게 끝난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이 책이 나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제일 발빠르게 반응한 것은 역시 이낙연, 정세균, 추미애 등 여권의 대선 주자들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가족이 수감되시고 스스로 유배 같은 시간을 보내시는데도 정치적 경랑은 그의 이름을 수없이 소환합니다. 참으로 가슴 아프고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조 전 장관께서 고난 속에 기반을 놓으신 우리 정부의 개혁 과제들, 특히 검찰개혁의 완성에 저도 힘을 바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보다 더 눈물겹고 극진한 조비요천가가 또 있을까요? 여권 대선 주자의 이런 글, 진짜 참 민망합니다. 추운 겨울날 따뜻한 볕을 임에게 보내고 싶다고 읊은 송강 정철의 3위 인곡마저 떠올리게 합니다. 정세균 전 총리도 페북에 글을 올렸어요. 조국의 시간은 역사의 고갯길이었다. 공인이라는 이름으로,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발가벗겨지고 상처 입은 그 가족의 피로 쓴 책이라는 글귀에 자식을 둔 아버지로서 아내를 둔 남편으로 가슴이 아리다. 와, 이 글도 조비요천가 제2절이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추미애 전 장관도 이런 때 빠질 리가 없겠죠. 조국의 시련은 개인사가 아니다. 조국의 시간은 우리의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 라고 썼습니다. 이렇듯 여권의 대선 주자들 조국 전 장관의 호위무사로 나서고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 여권에서 대통령 선호도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지금 책이 세상 밖으로 나와서 서점에 쫙 깔리고 있는데도요, 아직도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도대체 왜일까요? 이재명 지사로서는 조국의 회고록 발간이 반가울 리가 없을 겁니다. 이 지사는 조국을 지금 감쌀 수도 없고 그렇다고 비판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왜냐고요? 첫째, 조국 전 장관 그 찬양의 대열에 나섰다가는 2030 젊은 세대의 지지층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에서 젊은 세대의 그 강력한 영향력은 지난 4.7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이미 입증이 됐죠. 이 때문에 젊은 세대에게 내로남불의 상징, 불공정의 상징인 조국 전 장관을 무조건 감쌀 수가 없는 것이죠. 더구나 이재명 지사는 특권층과 기득권층 또 부의 세습을 비판하면서 청년들의 그 감수성에 호소해가면서 정치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낙연, 정세균, 추미애는
왜 조국 전 장관을 무조건 감싸고 도는 것일까요? 이들 세 사람은요, 지금 중도 확장이 문제가 아니라 강성 친문들의 지지를 얻고 이재명을 추격해서 그 지지율 간극을 조금이라도 좁히는 것이 더 급한 일이죠. 그래서 강성 친문의 그 지지에 눈물겹도록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재명 지사는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대선에서 싸워야 하는데 조국 프레임에 갇히면 이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조국 전 장관이 불씨는 아직도 꺼지지 않았다, 이래가면서 책을 세상에 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민주당은 조국 전 장관 프레임에 갇혀서 친조국, 반조국으로 또 나뉘어서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 지사가 추구하는 기본 시리즈 정책 비전은 관심을 끌지 못하게 됩니다. 더구나 이 조국의 망령이 다시 등장하면 자연히 추미애라는 인물이 다시 등장하게 돼 있어요. 조국 추미애는 소위 검찰개혁이라는 운명을 함께 타고난 정치적인 이란성 쌍둥이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이재명이라는 자체 브랜드가 약화됩니다. 또요, 조국 추미애의 이름이 회자되면 회자될수록 누가 더 뜨겠습니까? 바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입니다. 조국 추미애와 그 대척점에서 서 있던 인물이 바로 윤석열 아닌가요? 이런 대선 흐름은 이재명 지사에게는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요, 민주당의 지도부는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이재명 지사와 같은 처지에 있을 겁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요, 모처럼 민심 경청 프로젝트를 가동하면서 돌아선 민심 수습에 나섰습니다. 그런데요, 별로 세상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돌풍이 일어나 온 국민의 관심을 받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현상이죠.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또다시 조국 프레임에 갇힐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 조국 전 장관이 미워 죽겠을 겁니다. 그렇다고 속 시원히 말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요. 사실 민주당이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서 걸어가야 할 길은 지난 4.7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민주당 초선 국회의원 5명이 밝힌 바 있죠. 조국 전 장관이 검찰개혁의 대명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부당한 압박에 밀리면 안 된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상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분열되며 오히려 검찰개혁의 당위성과 동력을 잃은 것은 아닌가 뒤돌아보고 반성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입장문을 내면서 성찰하고 반성한다는 그 5명의 초선 의원들, 지금 다 어떻게 됐죠? 강성 친문들한테 초선 5적으로 찍혔습니다. 그리고 이들 의원들도요, 그 이후로는 입장문에 대해서 무슨 오해가 있었다 이렇게 하면서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 상황입니다. 결국 민주당은 자신들이 쏘아올린 황당한 검찰개혁, 위선적인 촛불정신, 내로남불 조국이라는 화살이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 자신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조국 전 장관이 책을 내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명을 수행하다가 날벼락처럼 비운을 맞았지만 여러분의 응원이 있기에 저는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과연 그런가요? 말은 바로 해야죠. 조국 전 장관은 사명을 수행하다가 비운을 맞은 것이 아니죠. 본인과 부인 정경심이 저지른 범죄,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다 써가면서 자식들 대학에 보내고 대학원에 보내면서 힘없고 백없는 청년들 꿈 다 뺏어버린 그 범죄 때문에 벌을 받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벌을 받아야죠. 어쨌든 이재명 지사도 조비오 천가를 한 수 지어서 조국 전 장관에게 바칠지 아니면 친문 세력과 선을 그으면서 차별화된 길을 걸어갈지 궁금해집니다. 낭만보수 영우 본색이었습니다.